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외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모닝 브리프를 진행을 못해서 좀 전에 아침 모닝 브리프 쭉 보고 우리 오대리가 오늘도 양봉 얘기했나요? 양봉 오늘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순수 양봉 최성무도 오늘 양봉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모닝 브리프의 댓글을 또 요즘 많이 남겨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댓글 하나 있어서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의 댓글 먼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슬링 모닝 브리프와 웜의 신박을 듣기 시작한 지 1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트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거래 시간 내에 주가의 등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시간의 거래 8시부터 10시 20시니까 8시다 그죠? 저녁 8시에 의해 변동된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주가 변동이 생기는 주식들도 있던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설은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장도 끝나고 나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5%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많다 보니까 그죠? 장 끝나고 발표된 실적에 의해서 시간에서 급등. 그러면 그 시간에서 급등했던 주가가 결국은 그 다음날 정규시장 시초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의 시간에 결정된 주가가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 밤에 우리 시간 낮에 또 그렇게 시간의 거래를 또 막 열심히 매매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스닥도 나중에 결국은 뭐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매매 체제로 나중에 바꿀 거다. 뭐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의 매매로 거래를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간의 매매에서 그 괴리가 많이 나온 주가는 그 다음날 시초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차트는 정규 시간에 거래된 시초가와 종가와 그리고 장중고가, 장중저가에 의해서 캔들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캔들 차트 얘기하다 보니까 차트의 정석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 기초편에 우리가 맨날 쳐다보고 있는 이 차트에서 양봉, 음봉 그리고 실제 그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권방송의 한 진행자한테 제가 물어봤었죠. 양봉, 음봉 물어봤더니 그날 오르면 양봉, 그날 떨어지면 음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증권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앵커가 그걸 모르는 걸 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쳐다보는 게 주가 차트인데 이 주가 차트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기초편에서도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거 웜의 신박 댓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7천 가나 희한하네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제가 자기 전에 조회수가 7천 몇 건으로 봤는데 지금 11,800건입니다. 밤에도 보시고 아침에도 보시고 우리랑 시차가 맞지 않는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니까요. 그죠? 지구촌 곳곳에서 계신 우리의 금융무사분들 계셔서 그럴 거다 생각합니다.
댓글 읽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자주 없지만 항상 따뜻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매일매일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댓글 읽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마음이 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어릴 때 이것도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어릴 때 부산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페리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 부모님하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데 한 1시간 정도 남으면 도착하는데 어찌나 배멀미가 심하든지 그 5, 6도를 지나오면서 5, 6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5, 6도였나? 하여튼 부산항이 저 멀리 보이는데 제발 좀 빨리 좀 갔으면 그 멀미에 그 배가 그래도 좀 큰 배였는데도 이 배멀미를 하다 보니까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 배멀미가 되게 심한 분이 있고 안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배멀미 조그만 통통배 타고 낚시도 가보면 통통배일수록 울렁이 있는 게 엄청 심하다 보니까 배멀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배멀미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배 타고 있을 때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떠들고 막 놀고 있다 보면 배멀미는 안 합니다. 근데 그 배 타서 생각이 많아지면 배멀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이 변동성 자산에 아침마다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최선희 모닝 브리프 들으시고 웜의 심박도 보고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좀 즐기면서 그래야 이 변동성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멀미 증상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좀 많이 그래도 읽어드리고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웜의 심박의 목적이다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중이라 실시간으로 우리 라헬 58님께서 요즘 휴가 중에 실시간으로 들으시군요. 채슬리 인턴을 통해서 평균 10% 수익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1차 목표 99세까지 채밀턴 가자 해주셨고요. 영상만 들어도 많은 공부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피 흘리며 잠들다. 여기에 많이 빵 터지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엄청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피 흘리고 자고 있으니까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좀 뭔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책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요. 그 책 사이로 이제 피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쓱 일어났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더위 때문이지 짜증도 듬뿍 몸도 다운되는 오후 시간인데 전무님의 통쾌한 방법을 알려주시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손질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주워 담은 결과 참혹스럽습니다. 잘 배워서 완벽 복구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주식도 익숙해져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집에 퇴근하는 길처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길처럼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올라오고 편안한 투자가 될 겁니다. 가치 투자라고 추천받아 폭망한 1인입니다. 채슬리 회원 한 달째 계좌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리랑 님이신데 우리가 주식을 해도 이기는 습관을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이기는 습관을. 자, 덥다 해도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오겠죠.
더운 때를 잘 보내야 알찬 열매를 얻듯이 오늘도 방송 들으며 주식의 나이테를 만들어 가 봅니다. 우리 변원주님께서 참 주식의 나이테를 만들어 가 봅니다. 참 멋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전문의 첫 댓글 겸 질문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엉클레바님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깻잎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지요. 성장기 여성들한테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전 시골 가마솥밥을 먹어서 철분 부족이 더 물었지만 지금 시대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마법 걸리는 며칠이 있어 철분 부족이 많지요. 깻잎 자주 드셔요. 선조님들의 지혜식품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깻잎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든 싱가포르이든 어디 가보면 싱가포르나 요 동남아 쪽 가보면 쌀린초 고수라고 하나 저는 그 약간 우리나라 쑥 먹는 느낌으로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육탕면이나 베트남 쌀국수집 가면 그 고수 꼭 달라고 해서 많이 넣어 먹습니다. 저는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 나가면 요 깻잎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깻잎 철분이 많이 들어있군요. 고맙습니다. 오즈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헤드셋 끼고 들으니 혼자서 키득키득 했다고 하시고 최슬리 아침 저녁 들으면서 인턴 열중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팡팡 마케팅님 항상 이렇게 열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 질문을 들으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며 귀 쫑긋 하며 들었습니다. 전문의 말씀처럼 제가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이. 이게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하나 팁을 드리면 경제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노멀한 상황에서 거래되는 한 5개월 이평선? 5개월 이평선이랑 20주 이평선 또는 최근에 20일 평균, 60일 평균 이 평균선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잘 반영한 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제 포모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에서 주가가 확 빠질 때 그래서 그 5개월 평균보다도 확 많이 내려갔을 때가 쉽게 지금 제가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5개월 이평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디스카운트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빠지면 와 30% 빠졌어. 그러면 30% 빠졌는데 7,000원이 다시 10,000원 되면 42.5% 와 수익 나고 50% 빠졌어. 5,000원이 다시 10,000원 가면 와 100% 수익 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노멀한 상황에서 제일 센 주식이 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2년 전에는 엔비디아였고 작년에는 팔란티어구나. 그리고 올 초에만 보더라도 로빈후드, 오라클 이런 주식들이 또 막 강했잖아요. 이런 주식이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주식은 왜 강할까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요. 그러다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확 빠져주면 서울 8일 관세 때문에 확 빠져주면 그러면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주식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 들어갈 때 5개월 이평선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구나.
네, 5개월 평균이면 5개월 동안에 뭐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시장이. 그 별의별 일 다 있었던 거에 대한 평균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또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필살기 하나 있죠. 10년 이평. 네, 10년 이평이 의미하는 바도 있잖아요. 왜 10년 이평? 이번에도 삼성전자 보세요. 10년 이평 밑에서 사서 5년 이평은 항상 터치하니까 이번에 5년 이평 딱 뚫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살기인데 왜 10년 밑에 이평 밑에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나만의 필살기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항상 다 10종목에서 10종목 절대 다 내가 10종목에서 다 수익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난 걸 이제 못 자르는 거거든요.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볼 수도. 그런데 그렇게 잘못 본 투자에서 만회할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는가?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뭐 격투기나 뭐 옛날에 바람의 파이터부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항상 필살기 그 파이터들 중에도 보면 상대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되게 강한데 유독 요 사람하고 싸우면 좀 잘 안 되나. 그런 와중에도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의 제일 검객이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할 때 자기보다 당연히 강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을 이길 때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 나한테 필살기가 있나.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하는 그 기본기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니컬한 매매에서 밸류에이션 80%, 테크니컬 20%에서 그 20%에서 내가 어떤 필살기를 발견해서 내가 그 필살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한번 털리더라도 필살기로 만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긴 투자 시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아주 기초적인 기본기조차도 부족했던 시간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그랬구나 이 알아가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실력이 레벨업 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모르고 계속 투자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이번에 어제 제가 조금 긴 시간 쫙 설명을 드렸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차 목표 99세 꼭 이루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습니다. 네, 최설리호에 탑승해서 마음 편하게 있으시고요. 99세 그때까지 인턴 할게요. 그때는 인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턴 분들 중에서 3년 넘으시면 제가 그 인턴 분들 중에서 약간 인턴 2년 하고 나면 레지던트 하셔야 되잖아요. 레지던트가 뭐야? 박사이면서 실제로 그 대학병원 가면 레지던트들이 딱 와가지고 딱 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그 이빨 뽑은 거에 2편이 있는데 저희 검도부 선배가 이런 팔뚝을 가지신 분이 1시간 동안 제 사랑니 흔들다가 사랑니가 깨졌어요. 깨지니까 위에 흔들던 게 위에 부분이 깨지니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레지던트가 온 거예요. 보았더니 레지던트가 그 얘기 안 해줬으면 좀 모를 뻔했는데 이가 깨졌네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가 깨졌다고? 그러면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뽑아야 되겠네 하면서 또 그 깨진 사랑니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1시간 내내 정말 피 흘리면서 그러고 이제 중앙도서관 2층 아직도 그 자리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가서 기절했었는데요.
그때 아무튼 레지던트 분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턴 분들 3년 지나셨을 때 그 레지던트 몇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은 이제 박사급이니까 저희 박사들은 오히려 약간의 또 리서치 그런 보조금 같은 거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장학금 개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는 하지만 우리 영근 형님이 어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참 그 우리 AI 그 다음에 인턴 그리고 ETF 강의 뭐 다 들으셨는데 그거 다 해도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다 하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금융종합대학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한 번 또 잘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레지던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또 인턴들 고생할 때 가서 도와주는 거죠. 계좌가 왜 이렇게 됐어? 계좌가 25% 많이 손상됐네. 내가 좀 해결해 줄게. 이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봐. 딱 이렇게 우리 채슬릴 레지던트 분들이 딱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딱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로 투 원 완독하고 밸류를 제가 계산하는 것이 헛수고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엄중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한스님 무사 같습니다. 이제 엄중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겠습니다. 딱. 명상나들이님도 사랑니 뽑고 너무 아파서 밤새 끙끙 앓던 기억이 납니다. 99세까지 전문의 방송하시는 거 들으려면 그때까지 살아 있으려면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면 남자 그 변기 있잖아요. 소변기에 파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리를 그려놨더니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옆으로 이렇게 좀 튀는 게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소변을 보면서도 그 파리를 향해서 목표 조준사격을 하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 설정, 골 세팅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여튼 99세까지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저보다 형님, 누님 분들도 뭐 110세, 120세까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 나이 드셔서도 이 웜의 신방이래 들으면서 그 손자, 증손자, 증손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웜의 신방 들으시고 그거 팔란티어 이제 팔고 저걸로 한번 사봐라. 전자 팔고 삼성바이오 한번 사봐라. 뭐 이런 말씀 또 그런 오래된 지혜의 말씀 딱 한마디씩 해주시면 얼마나 이 또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멋있다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감사히 인사가 늦었습니다. 인턴 1개월 차입니다. 네. 순례자 2010님이셨습니다. 장사 안 되는데 확장 공사하고 있는 물타기. 네. 어제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어제 주말 란딩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90대를 쳐서 많이 실망하고 잘 쳤을 때를 돌아보니 그 당시 봤던 영상과 메모들을 다시 체크해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야, 90 쳤는데 좀 실망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DK님 골프 좀 치시는 분이시다. 그죠? 저도 한때는 85를 치면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85를 쳤다는 말은 우리가 18홀에 한 홀에 하나씩 실수를 하면 정확하게 70이 더하기 18 하면 90이잖아요. 그러니까 90을
때를 치면 한 홀에 내가 하나 이상의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85, 86, 85가 넘어가면 오늘 왜 이러지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축구 때문에 골프를 어떻게 쳤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요즘 나가면 옛날에는 파를 뭐 열 몇 개씩 하고 버디 한두 개씩 했다면 요즘은 파를 겨우 한두 개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저랑 내기 골프를 많이 쳤던 후배가 형님 이제 골프 좀 쳐야 되겠네요 하면서 제가 연락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독사였다면 요즘은 물뱀 돼가지고요. 아침에 방송이 안 들릴 때 순간 제가 길을 잃은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최슬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도 놀랐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침 기도할 때 전문인 건강 기도도 인지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가진 것에 비해 제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인복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인턴 부지런히 할게요. 김미선이 님이셨군요. 인복이 많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그죠? 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수백억 들고 무인도에 혼자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복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만 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반성합니다. 우리 김낭만 님도 그런 걸 깨달으셨으면 이제 한 단계 또 레벨업 하시는 겁니다. 웃겨요. 은근 잠이 안 오네요. 사랑니 얘기 듣다가 제 얘기 들으시면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웃기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친한 방에 빵 터졌고 아기와 고은이 이야기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최슬리 TV로 태교한 100일 아가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아가도 명예 인턴 맞죠? 그래요? 100일 된 아가가 있으시군요. 이 태교 과연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는 듣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아기를 이렇게 낳아본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태교가 애가 뱃속에부터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가 아들, 딸 둘이 있거든요. 우리 큰애랑 둘째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이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성격뿐만 아니라 이 지능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이 100일 아가가 뱃속에부터 들었으면 이 아가는 무조건 주식 고수가 될 겁니다. 투자의 고수가. 부럽네요.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투자했는데 우리 아가가 뱃속에부터 들었으니까 대단한 금융 고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동 7층입니다. 고객님. 전자 얘기하시는 거다. 그죠? 제 계좌가 증권회사 2개의 계좌로 나눠져 있고 남편 계좌까지 이걸 합쳐야 최슬리에 맡길 수 있는데 현재 계좌 상태로 들고 가도 되냐고 전화 문의드렸더니 계좌를 통합하면 증여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뭐 1억 정도 이래 통합하고 이런 걸로 국세청에서 연락 안 옵니다. 국세청이 되게 바쁩니다. 그 수억에서 수십억대, 수백억대 그거 잡아내느라고. 그래서 실제로 요 정도 통합해가지고 매매하시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이자 한 4% 해서 다시 배우자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연락 잘 안 오고요. 보통 개인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는 보통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과거 10년에서 길게는 한 15년치 계좌의 내역을 다 파악해서 거기서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부부간에 하고 뭐 1억 정도, 2억 정도 왔다 갔다 한 거나, 네, 그런 거는 6억까지가, 부부간에 6억까지가 배우자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 1, 2억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증여세가 거의 그런 걸로는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스 미국 10년물 국채 이번에 상장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H가 붙었으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그죠? 금리 인하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보통 국채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죠. 2019년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2, 2018년 10월 초에 3.2 찍었었거든요. 그게 2019년 7월에 첫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2%가 깨집니다. 10년 국채금리가 먼저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드가 인하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볼 때도 이 10년 국채금리를 참고를 하거든요.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어정쩡하게 4.4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3.5였으면 페드가 진작에 금리 인하했을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 인하하고 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가 실세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떨어지고 페드 금리가 후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96세까지 대권 남기는 걸 1차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시장을 쉬면서 좀 관망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하셨고, 아이 기다리며 듣는 중입니다. 오늘 대주주 뉴스는 안타깝네요. 하셨고, 웜의 신박 촬영 중에는 삼성이 아직 7만원은 못 넘었을 때네요. 얼마나 시원하게 오르든지. 전자처럼 무거운 시총 주식이 이만큼 오른 거면 가벼운 주식도 20% 상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주길요. Keep going 하셨습니다. 필살기가 필요하다고 이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식 폴더에 필살기란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저축하듯이 좋은 회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초에 필살기 종목들의 투자금을 넣으면서 사실 한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맞다. 필살기 종목과 내가 넣은 이유를 보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물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예전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가지고 있던 종목들까지 팔았을 것 같아요. 아니 팔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유튜브와의 어스플러스 보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실력이 좋아지는 걸 거예요. 확실한 건 1년 전보다는 방송을 볼 때 아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큰 거 하나 발견하셨네요. 우리 데니노 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돈을 벌던데 하나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계좌를 따로 해서 그래 이거는 그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하셨는데 좋은 결과 나오셨다니까 금융 고수 되셨습니다. 롯데야구 경기에 약속의 8회라고 해서 그때 점수를 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본 롯데 경기는 8회부터 불안해요. 8회, 9회가 되면 꼭 8대1로 이기고 있다가 12대8로 지고 그런 게 많아서 제가 15년 전에 롯데야구 손절했었는데 롯데 경기에 약속의 8회 이런 게 있었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타짜 기차역입니다. 그 기차를 타고 평경장이 죽게 돼요. 그게 터미널이 아니라 기차역에서 그리고 맞네요. 아기가 그 기차를 탔고 그래서 평경장이 죽은 걸
고니는 아기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으니까 우리 하재민 님이 또 잘 잡아내셨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며 자본주의에 사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북한에 태어났다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사냥을 해야 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1인 맡기며 선의 경쟁하듯이 집득 투자하며 채슬리 따라잡기 하려고요. 제가 형님 방송을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형님과 저와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나? 텔레파시가 가나라고 느끼는데 오늘도 역시 채슬리의 3억을 맡기면 15% 확정 아닌 건 압니다. 40년 뒤면 800억이 되네. 이러고 놉니다. 제가 3억이 15년 지나면 24억 되니까 제가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 15년 지나서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3억으로 연평균 15% 내면 15년이 지나면 딱 24억, 20년 지나면 48억. 제가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40년 지나면 800억이 돼요. 아까 우리 그 아가는 도대체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하재미 님이 아주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멤버십 가입하려고 위에 있는 문의하기를 클릭해서 내용을 적었더니 그거는 아마 다시 밑에 댓글이 달려있네요. 여기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채밀턴이라고 슬쩍 얘기하시면 3억이 안 되더라도 한 2억 넘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우리끼리만 좀 조용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댓글 읽는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문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되게 더운데 제 방은 특히나 따뜻해가지고요. 옷도리를 좀 벗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더운 날씨를 나가면서 참 날이 따뜻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름답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EU도 관세 15% 타결, 한국만 남았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미 에너지 구매에 7,500억 달러. 자, 요 기사가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 미 EU 관세 합의 자랑하는 트럼프, 떨떠름한 폰데어 라이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템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미국 EU의 합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신나서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표정이, 표정 조금 키워볼까요? 그죠? 표정이 안 좋습니다. 미국이 EU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 주요 교역국들이 속속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한국이 핀치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이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1시간가량 회담을 하고 우리는 자동차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일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유럽 시장은 사실상 폐쇄되어 있던 상태에서 개방된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율 15%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30%의 절반 수준이고 자동차 관세율 15%도 EU 측으로서는 성과다. 이에 따라 BMW, 벤츠,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반면에 현대차의 제네시스는 10%포인트 관세 영향을 더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유는 상호 관세율 인하 등에 대한 대가로 매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00조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또 했고요. 또 미국에다가 6천억 달러, 약 830조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네. 무관세도 있네요. 보니까 항공기하고 반도체 장비. 이게 아무래도 ASML이라든지 또 유럽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또 수입도 해오고 또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무관세 했군요. 한편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서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매길 상호 관세율 범위를 제시했고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20% 범위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15% 밑으로는 안 돼. 이런 걸 못을 박았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끝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가능한 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국방비 정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자, 3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를 위해서 오늘 출국하네 보니까. 자, 그 다음은요. 근데 관세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저렇게 EU든 주요국들하고 쫙 한 15%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 보면 이거는 서로 관세를 안 매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될 때 서로가 아니죠. 뭐 미국에서 이 관세가 결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자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수입을 안 하고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으면 결국은 그 수입업자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소비자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좀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1기 때 팀 쿡이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관세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며 결국은 삼성전자 좋은 일 시킨다 해서 중국에서 조립돼서 미국으로 넘어오나 아이폰에 대해서는 또 무관세로 나중에 다 바꿨잖아요. 그렇게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또 계속 추가 협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긴급 보도된 내용에 대한 추가 기사인데요. 자, 삼성 테슬라 올라타고 질주, 차세대 자율주행칩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요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자가 테슬라 매전 이 22조 7천억 규모의 AI6 칩 위탁 생산 계약은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글로벌 전략 고객사의 협업 파트너로 격상됐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번 공급 계약은 단기간에 성사된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CES 2025 행사를 전후해서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접촉을 했고요. 최종 계약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군요. 당초 TSMC와 AI6 칩 생산 협의를 진행했지만 수주 물량이 포화 상태였던 TSMC가 생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삼성전자로 방향을 틀었네요. 삼성이 생산한 AI6 칩은 테슬라에서 설계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AI 칩인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용은 물론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AI6 칩을 설계해서 전자에 생산을 맡기기로 했고요. 2나노급 초미세 공정이 적용이 되면 2027년 가을부터 생산이 돼서 테슬라의 차량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2027년 가을부터 생산이 돼서 테슬라의 차량에 탑재될 거다. 제가 주식을 할 때는 향후 3년에 확실한 캐시플로우가 주가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그 4년부터 한 10년은 모호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지. 코카콜라의 향후 4년부터 10년 동안의 매출은 어떻게 보면 상수에 가까운데 경기 소비재 중에서 약간 사치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자유소비재 중에서 그래서 저는 4년, 5년, 6년 이후에 뭐 이런 거 프로젝션 돼 있는 거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27년부터 테슬라 차량에 어쨌든 탑재된다라고 하면 지금 25년이잖아요. 26, 27. 뭐 3년 안에 발생할 매출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가에 반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제품 생산은 모두 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이 테일러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삼성은 수율 측면에서 한국 공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국내 생산도 검토했지만 테슬라 측이 메이드 인 USA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 생산이 확정이 됐군요.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 CEO가 삼성은 테슬라가 칩 제조 효율 극대화에 참여하도록 허용을 했고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걸으며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전자가 단순한 위탁 생산자를 넘어서 고객의 생산 전략에 밀착한 공동 최적화 파트너로의 역할을 맡게 됐음을 보여준다. 이뿐 아니라 그는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며 실제 계약 규모는 그보다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이번 계약이 단발성 수주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 확대 수순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요런 발언을 왜 했을까? TSMC한테 맡기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다른 고객 빼서라도 내 거 해줬어야지. 왜냐하면 요게 최소 금액이고 이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거든. TSMC 너네 실수한 거야. 사실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약은 테일러 공장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인데 근데 TSMC도 보면 최근에 미국 공장을 약간 이렇게 계속 연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율이 안 잡힐 게 뻔하거든요. 뻔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TSMC가 무조건 메이드 인 USA이고 27년부터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를 생산을 해내라 라는 앨런 머스크의 요구에 TSMC가 힘들다 라고 거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계약이 테일러 공장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건데 22년 착공 이후 4년 넘게 가동되지 못했던 이 공장이 AI6가 사실상 첫 양산 제품이 되고요. 업계는 제품 발주가 없으면 공정도 설비도 확정할 수 없는데 이번 테슬라 수주로 첫 시작을 끊었다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로 사법 족쇄를 벗어던진 후 이뤄진 첫 번째 초대형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상승성이 크고 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죠? 아니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발로 뛴다. 그런 걸 또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좀 큰 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그러나 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본격적인 반등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이르고요.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 부문은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죠. 수율, 생태계, 고객 대응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낮은 수율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약점인데 삼성이 22년 세계 최초로 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의 3나노 공정을 양산했지만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요. 고객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오랜 고객이었던 퀄컴도 21년도에 이 스냅드래곤 8 젠 1을 삼성에 맡겼다가 수율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TSMC로 공급 업체를 바꾼 적이 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기술 선도에만 집착하다가 고객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네, 요 퀄컴에 계시는 분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은 있었습니다. TSMC 쪽이 하도 이 고재서 세다 보니까 삼성한테 이렇게 맡기고 삼성이 잘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삼성에서 수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되게 삼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자는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서 이 TSMC한테 밀리고 있는데 고객 맞춤 설계를 지원하는 이 설계 자동화 툴과 IP 라이브러리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 등에서도 TSMC가 훨씬 안정적인 파트너십과 툴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번 계약이 삼성의 수율 납기 대응력을 다시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그동안 전자는 TSMC에 뒤처진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 초에는 TSMC 출신 마가렛 한 NXP 반도체 부사장을 파운드리 북미 사업 총괄로 영입을 했고요. 한 부사장은 올해 전자가 영입한 글로벌 인재 중 한 명으로 삼성은 그동안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퀄컴의 스마트폰용 AP-in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이고요. 삼성의 차세대 갤럭시 S26에 탑재될 예정인 이 반도체는 현재 TSMC와 삼성 파운드리 양쪽에서 생산을 할지 아니면 TSMC에서만 생산을 할지 결정을 앞둔 상태이군요. 엔비디아의 GPU도 삼성 파운드리가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다. 네, 요거는 좀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외부 변수도 있는데 최근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은 다시 TSMC와 삼성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뭐 1.5 나노 하겠다. 7나노도 안 되는데 뭐 1.5 하겠다고 하면서 팻 겔싱어였었나요? 그때 너무 저는 현재 지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 말이 앞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삼성한테는 큰 기회가 이제 도래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아는 한 달이 건너서 삼성전자에서 인재 확보에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전자에서. 미국 공장, 이 텔러 공장의 수율 잡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죠? 그 미국의 칩 동맹 어쩌고 하면서 칩4 등등의 가장 핵심은 TSMC의 로케이션이 워런 버핏의 말처럼 TSMC 훌륭한 회사인 건 아는데 I don't like that location이라는 거죠. 거기 언제든지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의 기술 패권이 어떻게 보면 TSMC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초당적으로 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완화시키려고 아니면 TSMC가 아예 미국에 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일본에다가 공장 짓고 그래서 혹시라도 대만의 공격을 받더라도 TSMC가 생산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칩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걸로 일본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갖다가 다변화시키는 로케이션을 다변화시키는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이 이 기회를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 이 GAA 승부수 차세대 선두 노린다인데 좀 전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후속 기사이거든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꺼내든 전력 카드가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인데 GAA는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인 채널을 내면에서 게이트가 감싸는 구조다. 자, 벌써 여기서부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이 핀팻 방식보다 전력 누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고요.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로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이게 성능의 향상과 전력 효율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구나. 전자는 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상에 나서며 기술 선도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초기 수율 문제로 인한 실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반면에 이 TSMC는 핀팻 구조를 유지하면서 3나노 공정을 먼저 양산하면서 수율 안정에 집중을 했어요. 애플, AMD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며 양산 기반을 다졌고 전자의 3나노 좌절과 TSMC의 안정적인 대응이 교차하면서 두 회사의 본격적인 기술 승부는 결국 2나노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전자와 TSMC가 모두 2나노 공정부터는 GAA를 전면 적용할 계획인데 결국 2나노 GAA에서 누가 먼저 수율을 안정시키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파운드리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이고요. 2나노 GAA 공정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전자가 TSMC보다 GAA를 먼저 도입한 만큼 이번에는 수율 안정과 고객 확보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직 안팎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만 신임 파운드리 사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수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2나노 GAA 공정의 빠른 램프업이 핵심이며 성능 전력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병목 현상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 2나노 GAA 공정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차세대 이 AP 엑시노스 2600을 2나노 GAA 공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입니다. 자,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에 대한 설명이 밑에 하나 더 있는데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를 내면에서 감싸서 전력 누설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다. 게이트 올 라운드. 이자놀이 지향 발언에 우수수 떨어진 4대 금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28일 하나금융 8.8, KB금융 7% 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금융기관이 이자놀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4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우수수 하락했고요. KB금융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손쉬운 이자놀이, 예대마진이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로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 얘기했습니다. 자, 올해 4대 금융그룹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4대 금융 상반기 순이익이 10조 3천억이나 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도 10.5% 늘었고요. 4대 금융이 이자 수입으로만 21조를 벌었고요. 비이자 이익도 한 7조 2천억대로 전년 대비 7%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대표적 배당주의 보험사의 주가도 녹였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논란이 커진 영역인데 삼성생명이 3%, 삼성화재도 4.6%, DB손보, 하나생명도 4% 전후로 떨어졌고요. 증권사 또한 하락세를 탔는데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떨어졌습니다. 자, 슈퍼리치들 국장에 쏠 실탄을 늘리는 중이다. 이재경 NH투자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부문 부사장님이십니다. 예전에 저도 만나 뵌 적이 있고요. 예전에 삼성증권에 오랫동안 또 계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7, 8년 묶을 시대가 아니고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핵심이다.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전략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계기로 장기 사모 상품보다는 단기 유동성 중심의 운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결국 세금이라면서 절세 가능성이 열리면서 해외에 두었던 자산을 국내로 돌리는 움직임이 지금 많아지고 있답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 주식 특히 대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건데 배당수익률 3%인 종목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예금 이자보다 실효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수억 원 단위로 매수 가능한 국내 대형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그 금융주들 배당 5%씩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분리과세를 해주면 지금은 배당 소득세 2천만 원까지는 15.4% 하고 그리고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쳐가지고 또 세금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2억 벌고 있네. 그러면 여기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2천만 원도 그 다른 소득 2억에다가 또 2천 배당소득 합쳐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15.4가 아니라 2억이 넘어가면 한 46% 넘죠. 그 46% 세금을 또 거기다가 또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5%가 아니라 2.5%가 돼버리니까. 다만 정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낸 이자도 종합소득하고 합쳐져서 어차피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질문하실 수가 있어서. 근데 예금 이자는 확정이잖아요. 근데 배당주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가가 30% 빠져가지고 그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까지 감안을 하면 예금 2%랑 배당으로 이것저것 떼고 3%라. 그럼 배당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는 관망세가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산 배분 전략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지난 5월 이후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은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왔고 유연하게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는 ETF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사모펀드나 폐쇄형 장기 상품은 지금으로서는 비중이 줄고 있다. 사실 저희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저희 채슬리 하면서 고객들이 언제든지 돈을 빼가실 수 있도록 그 환매 수수료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연간 1%, 1.5% 연간 운용 보수 그런 거 다 없앴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일임은 무조건 수익이 나야만 수익금의 2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아니 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3년 기준으로 하면 항상 수익이 납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그동안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한 해 돈 못 벌 수는 있지만 22년처럼 한 해 돈 못 벌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근데 미국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은 그 선거 보수가 아니라 요즘은 미국 주식은 저희가 그냥 아예 선거 보수 없이 연 1.5%로 하자 뭐 그런 걸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주식은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돈 벌었을 때만 고객으로부터 선거 보수 받아가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뭐 펀드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환매하면 수익금의 80% 환매 수수료 내잖아요. 아니 고객이 한 3개월 만에 15% 수익 나서 돈 찾아가겠다는데 거기다가 수익금의 80%를 70%를 다 토해내게끔 제가 그 운용사에 있을 때 그 펀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길래 너무 네, 물론 돈이 그렇게 넣었다가 바로 빼고 하면 펀드 운용에 뭐 안정성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한두 명 돈 빼내니까 한다고 해서 뭔 대단히 그게 운용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럽니다. 그냥 목표 전환 요즘 랩도 있긴 한데 저희한테 돈 맡기셨다가 나는 10%만 수익 나면 나는 해지해야지. 그런 마음이시면 10% 수익 나고 그게 보름이 됐던 뭐 한 달이 됐다. 딱 돈 찾아가시면 된다고. 잠깐만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원칙적으로 원금 보전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지만 IMIA에서는 일정한 구조 안에서 IMA 종합투자계좌 정부가 종합투자계좌 도입을 위한 시행령과 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일부 증권사의 IMA 인가 신청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IMA는 원금 보전형 상품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운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다. 네, 근데 이거 원금 보전하려고 하다 보면 수익률은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거의 원금 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을 한 퇴직연금 계좌들 보면 연평균 1%잖아요. 그 금융시장은 되게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공평. 위험을 줄이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슈퍼리치 분들이 이 세금에 민감한 건 맞아요. 근데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래.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억까지 분리과세 그래 22%? 22% 세금 내고 얼마든지 이쪽으로 오죠. 환 리스크도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근데 그 한 종목을 그렇게 크게 투자하는 자산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왜 대주주 과세 요건이 50억에서 10억이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냐면 한 종목을 정말 좋게 보고 필살기 종목으로 딱 투자하는 슈퍼개미들이 있거든요. 그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는 자 올해 5월부터 사모았어요. 근데 연말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팔아야 되잖아요. 연말 전에 팔면 세금이 없고 그걸 연말을 넘겨서 내년 1월에 팔잖아요. 1년 안에 팔면 지금은 대주주 과세 요건 22%로 알고 계시는데 1년 안에 대기업 주식을 팔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33%예요. 세금이 훨씬 겁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어쨌든 단타치고 나오라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조금 제가 되게 설명을 많이 그동안에 했었는데
연말 10월, 11월, 12월 초만 되면 좋은 주식이 확 빠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네, 또 그걸 다시 낮추겠다고. 자, APR 통큰 주주환은 1343억 원 비과세로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APR 창사 이래 첫 대규모 배당 눈길 해서 이 APR 대표가 85년생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자, 미국 같은 기업, 미국과 같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가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APR이 창사 이래 1343억 원 규모에 대한 대규모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이 시가 배당률은 2%이고요. 지급일자가 8월 1일인데 요게 비과세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 개인 주주는 15.4%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금액의 100%를 다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이 비과세 배당 의사를 공개하기로 했었죠. APR은 성장하는 회사 실적과 K밸류업 동참 의지 등이 이번 배당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하고 상장 이래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왔다. 업계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 있어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에 600억 원 규모 그리고 지난 2월에는 300억 규모로 자사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지난 6월에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을 했어요. APR이 현재까지 주주환원 활동으로 사용한 금액이 2,200억이 넘고 지난해 기준 주주환원율이 55.7%에나 달합니다. 자, LG생활 건강을 제치고 K뷰티 시가총액 2위로 등극한 데 이어서 올해 매출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축구를 해봐도 20, 30대 애들이 훨씬 더 매너가 좋아요. 우리 이 30대의 새로운 신흥 재벌은 아니지만 기업가 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렇게 또 경영을 해주시고 주주 가치에 대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해주시면 참 우리나라 금융 강국이 되는데 큰 이바지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APR을 많이 응원합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